음극재 하는 데가 인조 흑연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는데 1.3배 줘도 더 엄청 과한 건 아니죠. 그건 본인이 어떻게 프리미엄 주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 철저히 이익의 기준으로 봤더니 19만 2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가 얼마죠? 25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밸류를 보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강의해본 건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긴장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이 밸류에이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참고 자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모범 답안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최대한 조금 들으셨을 때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밸류에이션을 선정하는 방법을 엔터주랑 이제 2차전지로 준비했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숫자를 워낙 좋아하고 숫자에 과도할 정도로 좀 집착하는 측면인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식을 오래오래 하시려면 숫자랑 친해지셔야 되고 숫자에 조금 굉장히 예민하게 좀 민감하게 좀 그렇게 친해지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고 뭐 경제대학원이니까 숫자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그 회사에 대한 멀티플을 곱하면 그게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회사에서 연간 가이던스를 내기 때문에 추정이 이 멀티플이란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입니다. 멀티플을 쉽게 풀었으면 이익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그래서 이익에 대한 기대값을 엄청 많이 주면 당연히 곱하기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익에 대한 기대값은 낮은데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계속 커지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갑니다. 이익이 늘어났다고 바로 주가가 반영돼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손실 중이실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재무제표를 까서 보시면 20년도에 600억대 이익에서 2022년도에 1221억인가? 정확히 10배 정도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차를 두고 23년도에 주가가 반영해서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게 한 주가 벌어들인 이익과 그 회사에 대한 멀티플을 너무 주관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바로 적정 주가 또는 목표 주가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익에 대한 기대값인데 그 기준점이 PER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PBR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PSR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는 가장 베스트는 앞에서 보셨던 대로 EPS는 제가 좋아하는 말로 폭풍 성장하는데 사람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은 떨어질 때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멀티플이 상대적인 비교값이니까 코스피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PER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현재 5월 30일 기준 코스피의 PER 7, 8배요? 아 그러면 진짜 신용미수 다 땡겨서 주식에 투자해야 돼. 지금 PER 20배입니다. 20배. 어떻게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20.1배입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코스닥은 몇 배일까요? 코스닥 현재 5월 31일 기준 PER 40배요? 그러면 저는 코스닥 PER 40배면 코스닥 몰빵할 것 같아요. 89.1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89.1배, 20배라는 거는 그만큼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4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PER 20배라는 거는 이익이 나는 놈이나 이익이 적게 나는 놈이나 평균 때린 거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편차가 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적정한 기준점을 40배 정도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전체 평균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따 자료 보시면 나올 건데 이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상대적인 가치평가 하는데 상당히 기준점이 됩니다. 올해는 실적이 개선되니까 올해 빼고 작년까지 18, 19, 20, 21, 22, 23 대략적으로 엔터주 시가총액 기준으로 4대 상위 엔터주들의 평균 적정 PER 밸류를 받는 게 몇 배 정도일까요? 아시는 분 엔터주 PER 평균 PER 30배 정도. 하이브는 몇 배일까요? 그럼 이 30배라는 기준점을 갖고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SM을 투자하는데 더 밸류에이션의 간극을 더 훨씬 촘촘히 하는 게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가 좀 더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SM을 기준으로 하면 이따 저기 표에 띄울 건데요. 중요한 건 비슷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묶으시면 시가총액은 아시죠? 시가총액은 심플하게 주식수에다가 주가 곱한 겁니다. 그러면 SM 4대 엔터사 있잖아요. 하이브, JYP, YG 이 4개 평균 PER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 시가총액 4대니까 이익에 대한 가시성도 없고 이익에 대한 성장성도 그 밑단에 있는 엔터사보다 훨씬 높겠죠. 뭐 키이스트, 큐브 엔터 이런 시가총액 낮은 회사들보다는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나 성장성이 더 높으니까 PER이 이런 회사들까지 전체 다 평균 엔터 업종 PER 한 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남자 아이돌하고 여자 아이돌하고 어느 쪽이 더 돈을 더 잘 벌까요? 남자 아이돌? 왜 그렇죠? 그쵸. 구매 어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남자 아이돌 쪽이 강한 엔터사가 있다. 어디가 남자 아이돌 강하죠? 모르세요? 딱 직관적으로 남자 아이돌 압도적으로 강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브죠. BTS가 있잖아요. BTS. 그러면 하이브는 평균 PER보다 조금 더 높아도 논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할인하냐 할증한다 하거든요. 밸류에이션 더 쳐주는 거죠. YG나 JYP나 SM보다는 저는 당연히 남자 아이돌의 월등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BTS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걸 어떻게 주냐에 따라 주가가 천차만별이에요. 합리적으로 30% 정도는 프리미엄 줘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의 엔터 레포트를 보면 열심히 여기다가 할인해놓고는 할증해놨어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그럼 반대로 YG 어떻죠? 얘네 그거밖에 없죠. 블랙핑크. 근데 그거 아세요? 블랙핑크 단체로 활동하는 거는 YG가 수익을 가져가고요. 개별 활동하는 거는 제니 회사 차렸죠. 리사 회사 차렸죠. 다 개별 활동이에요. 그럼 수익이 거기서도 쪼개져요. 그럼 YG가 블랙핑크로 이 연에 150억 번다 그러면 그게 온전히 150억 수익을 YG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개별 활동하는 거에 대한 수익분을 더 나눠 쪼개야죠. 그러면 저는 YG는 하이브나 JYP보다 심지어 블랙핑크 말고 그나마 지금 트레저하고 베이비몬스터 있죠. 베이비몬스터는 잘 될랑 말락해요. 지금 아직 몰라요. 근데 이거 1.3배 할인하면 여기 똑같이 주면 안 되죠. 밸류에이션. 이거는 0.8배. 너무 과하다. 그럼 0.85. 나는 0.10% 정도 할인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반대로 밸류에이션은 할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을 추정해서 이익만 구하실 수 있으면 이익에 대한 배수, 이익 배수 곱하면 그게 주가가 나오는 거니까 심플하게 적정 주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극재 5대 천왕 아시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움, LG와 LNF, 코스모신소재. 24년도 평균 PER이 230배예요. 말도 안 되는 PER이죠. 아까 코스닥이 80몇 배인데 코스닥 PER에 3배나 더 비싼. 저게 242년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PER 232년이 의미하는 의미.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232년 동안 벌어야지 그 회사의 전체 시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까지 1분기 실적 나온 거 추정한 거 이거 평균값이거든요. 213배, 코스모 신소재 143배, 에코프로베 550배. 그러니까 24년도 평균 PER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25년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50배 정도예요. 26년 가면 조금 더 떨어져요. 37배 정도로 떨어집니다. 점점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익이 계속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다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개별 기업마다. 포스코 퓨처엠만의 가장 독보적인 차이점은 뭐죠? 이 5대 천왕 중에. 음극재를 합니다. 음극재 좋다고 얘기했다가 1년 내내 욕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극재가 부각받아서 막 올라가요.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하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다른 데는 양극재만 하고요. 그러면 되게 심플해요. 양극재 회사들은 회사의 캐파, 연간 캐파 얼마에 적정 마진 얼마? 그거에 대한 이익 배수 곱하면 적정 주가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이 개선치가 올라가면 급격하게 계속 떨어집니다. PER은. 현재 5월 31일 오늘자 기준이니까 추정치가 다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포스코 퓨처엠을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25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이 2,378억이에요. 곱하기 나누기만 열심히 잘하시면 계산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당기순이익 2,378억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네이버에서 포스코 퓨처엠 치신 다음에 보시죠. 종목 분석에 컨센서스가 이제 26년 데이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년도 데이터, 순이익 데이터 2,378억을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순이익의 5대 천왕 25년 평균 PER 배수 51배
곱하면 시가총액이 25년 예상 시총이 12조 2467억이 나오고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상장 주식수가 7746만 3220주니까 나누면 대략 15만 8097원이 나오고 그거를 그냥 딱 떨어지게 16만 원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양극재만 하지 않죠. 음극재를 유일하게 생산하죠. 전체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순위는 몇 등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10등입니다. 10등. 1등부터 9등까지는 전부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음극재를 양산한다는 거에 1.2배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음극재 대략 37만 톤 목표 캐파니까 양극재보다는 마진이 훨씬 좋아요. 심플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톤당 얼마 곱하기 두 자릿수 나옵니다. 이거는 인조흑연의 경우는. 톤당 얼마? 이거 킬로그램당 지금 인조흑연 음극재가 대략 3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톤당 킬로그램당 30불이면 톤당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여기다 놓고 곱하기 마진 10% 하고 여기에 이익 배수 뭐 음극재도 대략 PER 20배 뭐 또는 15배 또는 뭐 25배 주면 음극재가 보유한 시가총액의 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계산 안 하고 그냥 1.2배 프리미엄 줬습니다. 엄청 보수적으로 1.2배 프리미엄 준 거예요. 음극재 하는 데가 인조흑연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는데 1.3배 줘도 더 엄청 과한 건 아니죠. 그건 본인이 어떻게 프리미엄 주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철저히 이익의 기준으로 봤더니 19만 2천 원이 나오는. 포스코 퓨처엠 오늘 주가 얼마죠? 20만 넘었죠. 25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밸류를 보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 26년도 거 이익치로 평균을 내봤더니 32.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6년도 당기순이익은 현재 기준으로는 2,378억에 3,355억 올라갔죠. 그러면 26년도의 기준의 평균 PER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균 PER 곱했더니 10조 9,038억이 나오고요. 그거를 전체 주식수로 나눴더니 더 떨어졌죠. 14만 원으로. 그런데 여기도 음극재 2년까지는 인조흑연 관련돼서 2년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최소한 3년에서 4년, 7년, 8년까지는 인조흑연 관련돼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프리미엄 받아도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줬더니 16만 8천 원, 대략 1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평균값으로 한 거니까 나는 포스코 퓨처엠을 에코프로비엠이랑 LG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랑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익에 대한 배수를 PER 배수를 산정하는 방법.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로 벌어들인 이익률에다가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이 1년 동안 이익 성장률 곱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익의 배수로 기준점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익률이 박살나서 지금 3%인데 정상적인 이익률 나올 때가 보통 6에서 7%니까 요거 대충 평균값 이익률 5% 잡고 이익 성장률 25년도에서 26년도 이익 성장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3,355억에서 2,378억으로 이익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3,355억을 이거 이익 성장률 어떻게 계산하죠? 26년도에서 25년 이익 성장률 심플합니다. 요거 2026년도 예상 이익 나누기 3,355억 나누기 25년도 예상 이익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럼 41% 나오고요. 41%. 그러면 대략 포스코 퓨처엠이 꾸준히 연평균 41% 이게 이익 성장률이 100% 나면 더 올라가겠죠. 이익률도 이게 6%에서 뭐 8%까지 개선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익 성장률에 이익률을 곱하면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익률 5% 잡고 이익 성장률 그냥 딱 현재 기준 정도 41%. 24년도에서 25년도 이익은 100% 올라갑니다. 보시면 100%가 아니죠. 4배 올라가는 거. 여기 보시나요? 358억에서 1576억, 1577억. 근데 저걸 기준점으로 하면 안 되고 저 때는 23년도는 리튬 가격 박살 났을 때 기준으로 판가가 떨어져서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PER 배수가 20.5배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성장률에 이익을 곱해서. 그러면 아까 거기 밸류에이션에 여기서 예상 25년도에서 26년도 넘어가는 예상 이익의 순이익에 20.5배 곱하면 적정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한 12만 원 정도까지 빠지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변수되는 게 이 PER 값을 어떻게 기준점을 주냐랑 프리미엄을 몇 배 줄 거냐, 그 다음에 순이익을 어떻게 잡을 거냐. 네, 이게 아까 25년도와 26년도에 다 전부 네이버 금융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추정해 보려고 캐파로 가져왔는데요. 이건 다 회사 그 자료에서 갖고 온 겁니다. 24년도까지 총 21만 5천 톤 하겠다고 했고 25년도에 34만 5천 톤, 27년도까지 49만 5천 톤.
원래 계획은 27년 71만 톤인데 그거 축소돼서 줄여놓은 겁니다. 49만 5천 톤. 그리고 양극재는 당연히 NCM도 있고 NCA도 있으니까 NCM과 NCA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서 현재 지금 가장 많이 빠진 최저 킬로그램당 30불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재 톤당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 사이즈가 엄청 커지겠죠. 현재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 작년에 평균 5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지금 톤당 3천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캐파에다가 톤 곱하면 매출 나오죠. 간단하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24년 기준 영업이익률 1분기 기준으로 3.3%니까 3.3을 곱했고요. 5대 그룹 평균 배수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에다가 이익 배수 곱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상장 주식수로 나눴더니 21만 1852원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달라지겠죠. 영업이익률을 몇 프로로 주냐, 톤당 가격을 얼마를 주냐, 그 다음에 이익 배수를 얼마를 주냐에 따라 적정 주가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요.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25년도에는 당연히 캐파가 늘어나니까 34만 5천 톤까지 늘어나니까 톤당 가격을 곱해서 매출을 구했고요. 매출이 양극재로만, 이거 일단 음극재 고려 안 하고 양극재만 본 겁니다. 10조 한 3,500억 정도가 나오고 25년도 이 이익률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평균 영업이익률 5.51%, 25년도 5.51%, 26년도 5.73% 영업이익률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을 곱했고 배수가 32배까지 낮췄습니다. 평균 배수를, 평균 5대 천왕의 PER 배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이익 배수 곱한 적정 시가총액이 18조 2,491억 2천만 원이 나왔고, 그거를 상장 주식수, 당연히 포스코가 뭐 예를 들어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식수를 줄이면 또 여기서 또 변수가 또 생기겠죠. 현재 기준 주가 기준이니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26년도에 캐파가 늘어나는데 이익 배수는 낮아졌는데 이익률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됐잖아요. 이것도 아까 평균치로 가져온 거니까. 음극재 매출 비중이 올라가서 이익률이 8% 이렇게 9%까지 개선되면 적정 주가도 훨씬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톤당 가격이 3천만 원으로 계산 안 하고 3,500만 원, 4천만 원, 4,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현재 가격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7년도가 49만 5천 톤에 27년도도 가격이 하나도 상승 안 한다고 3천만 원을 잡았으니까 요거 한번 27년도 한번 계산기로 한번 톤당 가격을 4천만 원으로 잡고 영업이익률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7%, 그렇게 했을 때 적정 주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실까요? 마진은 7%, 톤당 가격 4천만 원. 그러면 적정 주가가 얼마 나오고, 이게 주식 수고요. 계산해 볼게요. 49만 5천 톤에 곱하기 4천만 원 곱하기 이익률 7%니까 0.07. 구하신 분 혹시 적정 주가 35만 7천 원이요? 일단 요거 영업이익이 1조 3,860억 나오죠? 그거에 배수 20배. 그러면 네, 27조 7,200억이 나오고 774, 632. 네, 맞습니다. 35만. 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50% 여기서 더 이 양극재 판가 가격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